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세상은 점점 좁아집니다. 퇴직을 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지면서 우리를 둘러싼 관계의 원이 자연스럽게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라며 체념하듯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친구 관계의 단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흐려지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신의 모습만을 비추게 되고 그 모습은 점점 더 어둡고 왜곡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가장 먼저 이 마음의 거울이 흐려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것이 시계 소리입니다. 똑딱, 똑딱. 이 단조로운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전화가 오고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있었고 기다려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긴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뿐입니다. 깊어가는 고독은 마치 겨울 안개처럼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채워갑니다. 처음에는 그저 희미한 외로움으로 시작됩니다. 저녁 무렵이면 문득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하지만 이내 이 시간에 전화하면 폐가 되지 않을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전화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혼잣말을 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그저 습관처럼 시작된 일이지만 점차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화 방식이 되어갑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에게 조언을 하고 뉴스를 보며 의견을 말하고 때로는 광고 속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누군가를 만날 약속이 없으니 옷차림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머리를 빗을 이유도 없어집니다. 점점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그것은 곧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길가를 오가는 사람들, 함께 걷는 노인들, 이야기꽃을 피우며 지나가는 이웃들, 그들을 보며 한숨만 깊어집니다. 나도 저렇게 지낼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가 마음 한켠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닫히는 기억의 문. 우리의 기억은 마치 커다란 저택과 같습니다. 수많은 방들이 있고 각각의 방에는 소중한 추억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즐거웠던 순간들, 직장에서의 성취감, 친구들과 나누었던 웃음소리, 인생의 고비를 함께 넘겼던 순간들. 이 모든 기억들이 각자의 방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기억의 방들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때 그 일 기억나? 하는 한마디에 오래된 방의 문이 열리고 잊고 있던 추억들이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옛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열쇠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방들은 하나둘 닫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열쇠를 잃어버린 것처럼 가끔씩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구체적인 장면들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점점 더 많은 방들이 잠겨버립니다. 더 이상 그 추억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잊지 않을 것 같던 순간들도 이야기할 상대가 없으면 서서히 희미해져 갑니다. 마치 오래도록 열리지 않은 방에 먼지가 쌓이듯 우리의 기억도 점점 흐려져 갑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현재의 기억도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는 일상에서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낼 계기도 없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단조로운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달력을 보지 않으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억의 상실은 단순히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불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무너지는 몸.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마치 성벽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과의 교류입니다. 웃음소리, 대화의 즐거움, 함께하는 식사의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자연스러운 영양분이 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방어막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감기도 잘 낫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나았을 가벼운 기침이 몇 주씩 이어지고 작은 상처도 더디게 아물기 시작합니다. 식욕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혼자 먹는 밥상 앞에서는 반찬이 아무리 많아도 입맛이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의 그 설렘과 즐거움이 사라지니 식사는 그저 생존을 위한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영양 불균형은 자연스럽게 체력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면역력 약화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밤잠도 깊이 들지 않습니다. 낮 동안의 활동량이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도 나빠집니다. 잠들기는 힘들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며 아침에는 더욱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네 번째, 달라지는 시간. 시간이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인데 그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시간은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큰 바위를 옮기는 것처럼 버거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나? 달력을 보며 며칠이나 지났는지 확인하고 시계를 보며 몇 시간이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특히 주말과 휴일이 더 힘겹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휴일은 기다림의 대상이지만 혼자 있는 사람에게 휴일은 더욱 긴 고독의 시간일 뿐입니다. 거리는 한산해지고 전화도 오지 않으며 시간은 더욱 천천히 흐르는 것만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사라지는 목소리. 우리는 모두 각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물리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세상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 목소리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수가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지죠.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 안을 채우고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악기처럼 우리의 목소리도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가 어색해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불편한 침묵을 피하기 위해 점점 더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욱 고립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이 모든 변화들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봄날의 꽃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래된 전화번호부 속 이름들, 잊고 지냈던 친구들, 한때 가깝게 지냈던 이웃들. 그들도 어쩌면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며 떠오르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어색함을 넘어서면 오랫동안 잠겨있던 추억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관계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시작됩니다.